오케이. 오늘 이제 감염병 시뮬레이션 융합 교육이라는 제가 하는 그 타이틀에서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강의하는 입장에서 이 전체 시간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를 해보는데 저처럼 시간 관리를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아예 요거만 따로 떼어서 1시간을 하시든지 2시간을 하시든지 하셔도 괜찮을 정도의 내용이긴 합니다. 일단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그 진행하는 평소의 속도들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그러니까 세상 만물의 변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좀 우리가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욕조 모델로 시작했고, 처음에는 들어오고 나가는 거. 거기에서 욕조에 있는 물이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했었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 수련 연못 이야기로 좀 신기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이제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포인트는 역시 욕조가 나오네요. 이때 욕조는 크게 세 가지가 연결된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때는 이 욕조가 하나짜리였었어요. 근데 이제는 욕조가 세 개짜리다. 그래서 구조가 건강한 사람 욕조에서 감염자로 가고, 감염자 욕조에서 확진자 욕조로 가고, 확진자 욕조에서 사망자로 넘어가든지 완치자로 넘어가는 뭐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런 이야기로 오늘은 이제 감염병 시뮬레이션 뭐 이거 해볼 건데요. 이게 기본 구조예요. 음, 어떻게 말이 되나요? 가운데 연결 파이프를 보시면 뒤로 안 가네요. 일방향으로만 가네요. 그죠? 예, 건강한 사람이 감염됐다가 다시 건강한 사람은 안 가고 감염되면 끝깔단 가는 것이. 그래서 완치 판정이 되면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여기에서는 예, 다시 못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얘기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의사결정할 건데 국민들의 위생 수준에 따라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 경험했잖아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사람을 만나십니까? 이거를 사회적 거리 정책으로 우리가 결정했었잖아요. 또 확진 판정까지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확진 검사를 얼마나 타이트하게 세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죠. 또 얼마나 치사율을 높게 할 거냐, 낮게 할 거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변종이 있었잖아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체의 치사율에 따라서 사망자가 좀 달라질 것이고, 또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 기술, 그러니까 치료율을 얼마나 올릴 것이냐, 낮출 것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완치 판정이 된 사람도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구조에서 저 색칠해진 5가지가 우리가 실제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여지입니다. 근데 오늘 수업에서는 시간 관리상 2가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역할놀이를 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련 연못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은 역할놀이를 했었죠? 정원관리사. 근데 이번에도 역시 역할놀이를 할 건데 여러분은 이제 질병관리청의 전문위원이 되실 거고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정책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은 질병관리청의 전문위원으로서 또는 질병관리청의 관리자, 뭐, 저- 행정가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의사결정한다. 결정한다. 우리의 목적은 간단하죠. 네. 확진자나 뭐 감염자를 최대한 낮춰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여러분들 역할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상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외부 유출이 없는 도시래요. 오케이. 100만 명. 기본값이 100만 명.
시작해요. 즉, 건강한 사람이 100만 명에서 시작합니다. 자, 무증상 감염자가 한 명이 발생했어요. 무증상 감염자예요. 몇 명인지 몰라요. 그렇죠? 실제 우리가 코로나 때 돌이켜 보시면 도대체 지금 감염된 사람이 얼마야? 어, 건강한 사람이 몇 명이야?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저 화면에 나와 있는 욕조부터 알아요. 확진 판정을 해 봤더니 확진자들아.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진자가 몇 명이더라. 근데 열심히 치료해서 완치자가 몇 명이더라. 근데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람들이 몇 명이더라. 우리는 요 숫자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들의 변화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잊지 마세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저 색깔 칠해진 영역이다.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뭐라고요? 앞에 욕조가 두 개가 더 있었어요. 그죠? 건강한 사람 욕조와 무증상 감염자, 감염된 사람 욕조죠. 그죠? 이 두 욕조는 우리가 몰라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한다 고요. 결정한 변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5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예방과 관련된 국민들의 위생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동 제한 정책,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명을 만나게 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결정하는 건데 기본 값으로는 현재 5 정도 되어 있어요. 5. 이게 최대치가 20이래요. 국민들의 위생 수준 최대치가 20이라 아마도 위생 수준이 최극단은 어떤 상황일까요? 예, 상상해 보시는 거죠. 예컨대 집을 나와서 외출할 때는 왜 마스크뿐만 아니라 온몸을 하얀색을 뒤덮는 그런 방역복을 입고 움직인다든지,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극단의 위생 수준이 20이 되는 거고요. 예. 현재 우리가 5라고 한 것은 0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나마 코로나 때도 보면 미세먼지 덕분에 우리가 마스크 쓰는데 좀 익숙합니다.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유럽이나 미국 마스크를 왜 써? 마스크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가지고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그나마 우리는 마스크 쓰는데 거부감이 좀 없어서 5 정도 제가 해놓은 거예요. 기본값으로. 근데 5보다 더 높게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식습관 같은 걸 보면 찌개 같은 거 같이 떠먹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건 좀 감염병 관점에서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한 5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기본값으로 하루에 평균 몇 사람 만나느냐 했을 때 한 120명 했어요. 이것도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그 지역의 문화에 따라서 완전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미라든가 뭐 유럽, 뭐 축구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주말에 가면 뭐한 달에 최소한 2번은 축구장에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손잡이 하며 난간에 뭐, 그다음에 화장실에 문고리 하면 그 말에 스쳐 지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전철 타고. 그때는 아마 하루에 평균 만나는 사람의 평균치를 보면 뭐 몇천 명 될지도 몰라요. 또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게 된다면 학교의 급식, 그죠? 교실에서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루에 평균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거니까 학교 급식실에서 만나는 사람들, 학원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이동하면서 버스에서 난간 잡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따라서 하루에 평균 만나는 사람 숫자가 좀 다르긴 할 텐데 120으로 해놨습니다. 120.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결정할 거예요. 위생 수준을 얼마나
올리게 할 거냐, 내리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하루에 평균 몇 명을 만나게 할 거냐. 그렇죠?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질병관리청 행정가기 때문에 감염병, 코로나라는 감염병을 잡기 위해서는 위생 수준을 높여야 되겠습니까? 낮춰야 되겠습니까? 높여야 되겠어요. 그죠? 높여야 돼요. 높여야 돼요. 할 수 있을 만큼 최대치로 높여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위생 수준을 높인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기존의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음,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 억지로 위생 수준을 확 올리면 너무 불편해서 국민들이 안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은 질병관리청 전문위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은 코로나 또는 감염병을 잡는 게 목적이에요. 하지만 그 목적 너머의 더 큰 목적이 뭐냐면 국민들이 따라 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유식하게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정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정책 수용성을 높이도록 우리가 머리를 굴려야 돼요. 이게 특히 코로나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입니다.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은근슬쩍 안 해버리면 오히려 전염병이 더 크게 퍼지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한다면 국민들과 밀당하셔야 됩니다. 위생 수준을 높이긴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리면 국민들이 너무 불편해서 아예 안 지켜버릴지 몰라.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얼마나 올리면 좋을까요? 정답이 없어요. 감염병, 질병 관리 그 자체만으로 보면 정답은 있어. 예, 정답은 있죠. 최대치 올리는 거예요. 어, 그렇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국민들이 따라줄 수 있을까? 그죠? 아마 국민들이 정책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기존의 여태까지 정부가 하는 일에 얼마나 신뢰가 있냐 없냐, 이것도 뭐 영향을 줄지 모르겠어요. 그거 생각하셔야 된다. 두 번째, 사회적 거리. 그렇죠? 질병관리청 입장에서는 저 하루에 평균 만나는 사람의 숫자를 높여야 되겠습니까? 낮춰야 되겠습니까? 네, 이번엔 낮춰야죠. 움직이지 마! 그러면 코로나가 말이지 아무리 지가 날뛴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전파되지 않으면 예, 죽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최대치 0 또는 3 집에만 있으면 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 그렇게 해버렸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 제한 정책을 세게 하면 할수록 즉 하루에 평균 만나는 사람의 숫자를 적게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제가 망해요. 어, 치킨집, 그렇죠? 뭐 포장마차는 이름 말할 것도 없고, 예, 모든 식당들, 뭐 일터에 있는 사람들 다 망해요. 그렇죠?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뭐 회사 다니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죠? 질병관리청 입장에서는 저 숫자 120명 만난다라는 숫자를 낮춰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경제는 망한다.
얼마나 낮춰야 될까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꼭 염두에 두셔요. 자, 질병 관리 입장에서는 정답은 있어요. 즉,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정답 있습니다. 이동 제한 정책 세게 해야죠. 하루에 평균 만나는 사람의 숫자를 거의 0에 수렴하도록 해야 돼요.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정책 세계에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딜레마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결정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뭐 그 당시에 이렇게 뭐 방호복을 입고 입국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평균 만나는 사람의 숫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경제가 폭망할 수도 있다. 자, 국민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고려해야 된다는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음. 그래서 뭐 이 얘기는 좀만 더 강조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식인 거예요. 감염병은 감염병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뭐 이런 어마어마하게. 자, 그러면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어디였지? 이거나? 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직접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낑. 오케이. 네, 좋습니다. 욕조 이야기로 세상을 어, 그 스- 분석을 하면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감염병을 모델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 어디 보자 게임 어딨죠? 게임 강의 게임 오케이. 짜잔 감염병 게임 워치 눈에 보이는 결과 음. 자 그래서 한번 상황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플레이 버튼 누르면 여기서 데이터가 막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그랬죠. 확진자가 몇 명으로 바뀌는지, 완치자가 몇 명이 되는지, 사망자가 몇 명이 되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현재 스코어, 예, 위생 수준을 5로 뒀고요. 하루에 평균 만나는 사람의 숫자를 120명으로 뒀고, 이 상태에서 120일 동안의 시뮬레이션을 한번 좀 보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쭉 갔습니다. 이걸로 보면 다리 스케일 볼까? 오케이. 이게 낫겠네요. 네, 확진자가 쫙 빨간색, 확진 올라가다 내려가고 막 그러네요. 오, 그 다음에 쭉 올라가는 게 뭐예요? 완치 판정된 사람도 쭉 올라가네요. 그죠? 오, 좋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 정도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 그거 한번 투표 한번 해볼게요. 투표. 자, 이제 스마트폰 여시고, 여기를 다시 들어와 보실래요? 자, 음, QR코드 한번 찍어볼래요? 예,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 요 화면이 좀 나오나요? 끄덕끄덕 해보세요. 나온다면. 오케이. 김단희 선생님 됐고, 또, 기은진, 유자영 선생님 되나? 신봉희 선생님 되나? 신봉희 선생님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 안 됐어?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끄떡끄떡해도 잘 안 보여. 화면을 좀 오케이 하든지. 안 됐어요? 아직 아직. 유재환 선생님 됐어요? 오케이. 기은진 기은진 선생님, 정은아 대표님. 네, 제출했습니다. 아니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아, 뭐 내가 뭘 하라고 하는지 알고. 그래서 아니야 질문도 아니야. 있었는데. 아직 아니야. 오케이. 정은아 대표는 어떤가? 지금 상황이 되나? 네,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거 그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쭉 보니까, 예, 현재 상황, 화면에 보이는 120일 동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정도의 결과라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1점 하면 입력이 안 돼요. 네, 0과 10 사이에 입력해 주셔야 돼요. 8점이다. 또는 뭐 0점이다. 10점 만점 몇 점?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그죠? 예, 이 상태죠. 이 상태가. 이 결과가 10점 만점에 몇 점이냐? 지금 화면을 분할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요거, 윈도우 화면에 할 수 있는 방법. 윈도우 키 누르고 좌측 왼쪽 화살표 누르시면 돼요. 자, 그 노트북이나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실래요? 본인 화면에서. 예. 예컨대, 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윈도우 키 누르고 왼쪽이나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이랬을 때 내가 왼쪽 화면에 배치할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리고 나서, 예, 입력하시고 나서 쭉 내려가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제출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제출하셨나요? 제출 누르시면 돼요. 다른 거 건들지 마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어, 자, 감염병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11분이 두세 번 누르셔서 그런가? 참여하신 분이 11분 참여하셨고, 찬성 반대 하지 말라고 했더니만, 네, 그죠? 아무튼, 요거죠. 여러분 생각할 때 현재 상황이 평균 7.6점이라고 하셨네요. 이거를 좀 이렇게 쭉 돌리면 이게 재밌어요. 또, 아, 11분이 입력하셨는데, 최대값이 9점, 최소값이 3점. 근데 분산 표준 편차 중간값 이게 보니까 대략 표준 편차가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퍼지는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하, 이 정도 되면 1.5 정도면 거의 의견이 수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대충 다 비록 극과 극은 있지만 9점과 3점이 있지만 대략 7.6 정도 생각하셨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의견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지우는지 보세요.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 이 상태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확진자가 몇 명, 완치자가 몇 명, 사망자 몇 명은 알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고 그랬죠? 뭐였나요? 기억나시나요? 건강한 사람이 몇 명인지, 감염대자, 즉 무증상 감염자가 몇 명인지 우리 몰라요. 근데 시뮬레이션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그걸 확인해 볼까요? 뿅, 이거 숨겨진 변수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네요.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이 바로 까만색. K가 1000이기 때문에 1000K면 100만 명입니다. 인구 100만 명에서 건강한 사람이 쭉 가다 꼭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건강한 사람이
즉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마지막까지 400명밖에 안 돼요. 442명. 인구 100만 명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실제는. 음, 어떠세요? 자, 이 상황을 보시고 느낌이 좀 달라지셨나요? 그러면 투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까 그거, 예,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실제를 보니까 몇 점이더라? 현재 상황 평가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만 입력하시고 쭉 내려가서 제출 누르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쭉쭉쭉쭉. 그죠? 몇 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강사들은 밑에 탭 중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3부 감염병 탭만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셔서 3부에 활용하시면 되고, 여기에 1부와 2부 할 때도 요거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통계를 돌리는 것까지 제가 준비는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저걸 활용도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굳이 저거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거의 사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 3부만 활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지금 현재 4명이야, 4명. 아직도 판단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실제 몇 명이 입력했는지를 화면에 보이니까 이제서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학생들도. 그래서 요거 참여자가 현재 몇 명이다. 와, 평균을 보니까 말이지 4.8이네요. 어, 실제를 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죠. 아까는 7점 얼마였는데. 그래서 7점 얼마, 그러니까 1차 평가 결과와, 그죠? 2차 지금 평가를 칠판 어딘가에 메모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포 앤 애프터. 즉, 실제를 보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과 무증상 감염자가 몇 명인지 그 실체를 보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딱 보여주면 직관과 다르다는 어떤 현실을 더 느끼기 때문에 칠판 어딘가에 메모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다르네요.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질병관리청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의 좋은 장점,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다 살릴 수 있어요? 도시를 언제든지 파괴했다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 되돌이표 버튼 누르면 초기화가 됐고요. 다시 아, 이, 이게 뭐야? 요거 내가 이걸 뭘로 했지? 이거 대신에 이게 낫겠어요. 이게 나은가? 이게 백. 오케이, 이제 제가 그 뒤로 백 하는 걸 내가 여기가 안 만들어 놨네. 나중에, 백이 있는데? 데이터. 아니다. 백, 여기 백 있네. 오케이. 백 있으니까 백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다시 일로 왔죠. 자, 이제 원래대로였습니다. 확진자, 우리가 인구 100만 명에서 건강한 사람과 무증상 환자 몰라요. 이 상태에서 다시 의사결정할 건데요. 제가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기간을 최대한 낮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여러분들은 저 데이터가 달라지는 것을 보시고 음, 여기 멀티 스케일 대신에 요 네. 멀티 스케일을 누르시면 멀티 스케일이 되는 거예요. 단일 스케일을 원하시면 단일 스케일로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죠. 비교가 좀 편하실 거예요. 근데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시간입니다. 제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진행 사항을 그대로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천천히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고 누구나 상관없어요.
아무나,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스톱하세요, 스톱. 그러면 스톱하면 그 시점에서 그러면 위생 수준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 그렇죠? 건강한 사람 숫자를 얼마나 올릴지 낮출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결정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의 역할이 오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결정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들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일단 이거 아니다 싶으면 스톱 하시는 거예요. 갑니다. 예. 잠깐. 시뮬레이션 기간을 이렇게 길게 앞으로 해야 되겠네요. 제가 잘못 눌렀어요. 자, 갑니다. 그렇죠. 천천히 가네요. 지금 스톱하 말은 했어요? 어, 마이크 다시 했습니다. 뭐라고요? 모르겠어요. 잘 어디서 스톱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다시. 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통은 비대면 할 때는 채팅창에라도 쓰라고 얘기는 했지만 대면 수업을 하는 걸 염두에 두고 한번 해봅시다. 따라서 그냥 말로 편하게 얘기를 해보셔야 제가 이 요 임시 스톱 버튼 퍼스를 제가 누를 준비를 해온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톱 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가 달라집니다. 그래프도 달라집니다. 스톱. 오케이, 스톱. 자, 이 상태를 보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서 꾹 누르시면, 어, 현재 언제예요? 현재가 보니까, 56일째, 거의 57일째 가까이 됐고, 완치자가 268K, K가 1000이니까 26만 명. 완치 판정된 사람이 36만 8천 명.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분들이 10만 명 이렇게 되네요. 음,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질병관리청 전문위원인 여러분들은 자, 의사결정 해보셔야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똑같이 아까 이 링크 다 갖고 계시죠? 뭐,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QR코드, 네, 됐고요. 좋습니다. 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쭉 내려가시면 1단계 의사결정 건너뛰어 볼게요. 자, 2단계로 갑니다. 네. 예방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입니다. 위생 수준을 어떻게 할 거냐? 현재가 5인데 얼마로 하시겠습니까? 20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최대가 20이에요. 잊지 마세요.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정책이에요. 그다음에 하루에 제한 정책을 몇 명으로 하시겠습니까? 자, 하신 다음에 제출 누르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 네. 자, 네. 현재 세 분 하셨네요. 아직 한 분이 임명 안 하셨는데. 오케이, 됐습니다. 자, 찬성하지 말라는데 뭐 괜찮아요. 좋아요. 중요한 건 이거죠. 위생 수준과 이동 제한 정책을 보니까 평균 5에서 12. 와. 그다음에 120명에서 59로 확 줄어들었네요. 와. 근데 여러분들 의견을 좀 보니까 말이죠. 최대 15로 확 올리는 분도 계시고, 최소 8로, 5에서 8로 살짝 올리는 경우도 있고, 표준 편차가 3.1, 이 정도면 좀 의견이 많이 갈렸다는 뜻 같아요.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이동제한 정책의 평균 59인데, 120에서 살짝
100까지 합시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6을 쓰신 분도 있어요. 이거 공산당 아니에요, 이거? 사회주의 아니에요, 이거? 이야, 아니라 다니까 표준 편차가 커요. 예. 의견이 많이 갈렸어요, 의견이. 이야, 어쨌든 간에 뭐 이 게임에서는 평균치로 하기로 했으니까 12와 59. 자, 우리 잘 메모해 주세요. 12와 59. 자, 자, 요거 강사들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게 학생들이 좀 늦게 신청한 사람도 있다 보니까, 입력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요 숫자가 계속 미세하게 바뀔 겁니다. 자, 끊어줘야 돼요. 어, 자, 일단 요 정도에서 마무리할게요. 얼마, 몇 점, 몇 점으로 어딘가 메모를 하시거나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항상 어딘가 잘 수첩이라든가 메모를 보셔야 나중에 종합적으로 비교할 때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자, 12와 59, 12와 59. 자, 이제 그만 입력하시고, 그만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만. 네, 깨끗이 지우고, 요게 좀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어요. 12하고 59라고 했나요? 그러면 여기서 12 쫙 올렸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59로 했네요. 자, 이제 똑같은 방식이에요. 제가 플레이 누르고 여러분들이 영 아니다 싶으면 스톱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뭐냐? 정부가 경제를 희생해서라도 국민을 좀 불편하게 해서라도 감염병을 잡기 위해서 꼭 조였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잡았으면, 어느 정도 감염병이 좀 잡혔으면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 경제도 살려야 되잖아. 국민들로 하여금 뭐 위생 수준도 너무 타이트하게 안 하고 조금 풀어주고 예컨대 뭐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밀릴 거나 맨날 이러면 되겠습니까? 피곤하잖아요. 이제는 마스크 알아서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풀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국민들이 지쳐요. 경제는 계속 망해요. 그죠? 언제 할 거냐? 자, 계속 갑니다. 뿅. 야, 여기 계신 전문위원들은 독하다. 경제가 어떻게 망하든 말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야 그런 거야 지금. 야 좋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국민이 계속 불편한 걸 냅둘 거예요. 경제가 계속 망하는 걸 냅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지부동이었어요. 그죠? 아니야. 감염병 잡는 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정에 따라서 쭉 갔어요. 좋아요. 자, 이제 이 상태 평가 한번 해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처음 했던 것처럼 현재 상황을 한번 평가해 보실까요? 10점 만점에 몇 점짜리다 이 정도면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서 했는데 10점짜리 몇 점? 자, 한번 볼까요? 뭐 지금 쓰신 분, 네. 이 정도면 성공이지 뭐 10점 오, 9점 쓰시고요. 네. 현재 상황 평가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건들지 마시고. 네. 이제 세 분 하셨고요. 참고로 이게 지금은 좀 잘 작성되네. 요 최대치, 최소, 분산, 표준, 편차, 중감 요 데이터들은 어, 입력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차 있어야 얘가 표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알고는 계셔요. 근데 뭐 항상 보이게 될 겁니다. 자, 네, 다 입력하셨네요. 평균 8.3. 음, 최대 10점. 그다음에 아니야 이 정도는 우리는 안심 못해.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7점 쓰신 분도 계시네요. 이렇게. 하지만 표준 편차가 1.1이라고 하는 걸 보면 큰 의견의 차이가 없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뭘 보여드릴까요? 실제 데이터, 숨겨진 변수.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의사결정했는데 실제 건강한 사람이 인구 100만 명에서 어떻게 됐을까? 무증상 감염자가 어떻게 됐을까? 그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까만상. 이게 뭐야? 인구 100만 명에서 뚝 떨어졌어요. 뭐지? 끝까지 감염병 걸리지 않고 살아남 2,000명 정도. 아까는 처음에는 400명에서 그나마 끝까지 건강한 사람이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2,000명까지 올라가긴 했으나 여러분 인구 100만 명에서 예? 거의 다 집단 감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집단 감염 한때는 집단 감염되면 집단 면역이 생겨서 좋은 거 아니야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집단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노약자들,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쵸? 어차피 돈 많은 사람들은 평소에도 사회적 거리가 널찍널찍하게 잘 살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그쵸? 또는 이렇게 집단 감염이 될 때는 사회적 약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죠? 아까는 여러분들이 평균 아까 7점이었나요? 8점이 아까 메모하셨나요? 방금 전에 여러분 결과 내가 지우기 전에 몇 점이었었어요? 몇 점? 8.7? 8점이었었나요? 오케이, 8.7. 8.7. 자,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상황을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 화면에 보이는 120일 동안의 결과를 보니까 어떻다? 10점 만점에 몇 점? 한번 넣어보실까요? 네. 확실히 데이터가 달라지죠, 그죠? 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보통은 제가 이렇게 하고 시간 관계상 클로징 멘트 하고 마무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저는 한번 이번에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리얼하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네. 자, 백하고 초기화해서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설문지 응답 시트에서 다 지우고 시작합니다. 음, 아까 그 그래프 말이에요. 까만색 그래프가 쭉 가다가 훅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뭔가 어디서 본 듯한 느낌 안 드시나요? 이게 바로 수련연못 그래프를 뒤집은 거죠. 예, 이래서 앞에 이야기하고 연결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 욕조 이야기, 인플로와 아웃플로우, 욕조의 물을, 쓰레기를 지구라는 욕조에 있는 환경오염물질의 총량을 줄이려면 발생량보다 제거량이 더 커져야 된다는 우리는 시사점을 하나 알았었고요. 두 번째, 들어오는 거 양에 따라서 피드백이 되어서 다시 더 많은 양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묘한 피드백, 상호작용의 구조가 있으면 이게 오랫동안 방치되는 순간 수련 연못의 그래프, 지수 성장의 그래프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시스템은 비선형적으로 변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퉁치고 선형적으로 바라보다 보니 의사결정 타이밍을 놓치더라. 그랬었어요. 이게 그렇게 제가 강조했는데 지금 감염병 시뮬레이션에서 여러분 똑같은 아, 실수를 했네요. 그만큼 우리가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머리로는 알아도 우리의 생각이 평소의 생각이 그걸 잘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너무 익숙하니까.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줬어요. 수련연못 이야기, 까만 선이 다시 툭 떨어지는 게 수련연못의 그래프를 엎어진 거다. 비선형적인 변화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생각하니까 타이밍을 놓치다 이런 얘기 했죠. 자, 이제 이걸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제가 플레이 버튼 누르고 화면에 변화가 보일 겁니다. 그래프로 변화가 보이든 위에 있는 숫자로 변화가 보이든 변화가 즉 나타날 거예요. 그 변화의 양상을 보시고 이건 안 된다.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드시면 스톱 말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제 마이크 켜놓으시고요. 네. 자, 갑니다. 멈춰. 스톱. 스톱, 스톱.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제 아까 안 했던 요거를 좀 해볼 건데요. 1단계 의사결정.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예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제정신이에요? 지금 확진자가 2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상황에서 경제를 망하게 만들 거예요? 제정신입니까? 이해해요. 질병관리자 입장에서는 감염병이 심각하다는 거 알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아니야 이거예요.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책을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에서 과연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금 별 볼 일 없는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솔직히. 안타깝죠. 사망자도 있고 그런데 이 정도야 뭐 교통사고 사망하고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이런 걸 가지고요. 이 벼룩 하나 잡겠다고 초가상간 태우시겠냐고. 벼룩 잡아야지. 적절한 타이밍에. 지금 해버리면 국민들 안 따라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걸 고려하셔서 1단계 의사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만 누르시고 제출하세요. 예, 팽팽합니다. 지금 5대5. 네. 네, 찬성 75, 반대 25. 네, 이렇게 됐네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의사결정을 받아서 찬성 75, 그러니까 찬성하는 걸로 하고, 즉, 정책이 들어간다. 염두에 두시고, 이제 2단계 의사결정 해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을, 국민들하고 밀당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요. 어느 정도 해야 국민들이 잘 따라주면서 우리는 목적, 감염병도 잡을 수 있겠냐. 5에서 얼마나 살짝 올릴까 말까? 딱 올려? 120명에서 얼마나 낮출까? 확 떨어뜨려? 경제를 막 죽이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잠깐만요. 요거 제가 여기 지우고 아주 오케이. 자, 입력해 주세요. 위생 수준 얼마, 이동 제한 정책 얼마. 저는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을 받아서 진행합니다만 정말 국민들이 따라줄까요? 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국민들이 따라줄까?
이걸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음. 자, 이 상태에서, 어유, 아까는 최소가 5,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었나요? 근데 그래도 50이 되네요. 그 의견이 아까는 좀 많이 갈랐는데, 표준 편차도 아까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고요. 대략 좋아. 11, 아까 뭐 15까지 올라갔었었는데, 11과 65네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밑에는 최대 분산 쫙 펼쳐져 있는데, 이거는 자연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 자동 계산이 좀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보여주고 해도 됩니다. 11과 65. 자, 그러면 11로 올리고요. 65 상태에서 돌려볼게요. 자, 갑니다. 경제 계속 망하게 할 거예요? 자, 스톱. 또 힌트를 줄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찬성 반대 한번 해볼까요? 찬성 반대. 더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는 당연히 지금 뭔가 정책이 바뀌어야지.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만. 그냥 못 죽어도 고! 하는 분들이 5대5. 예, 5대5네, 5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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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땐 제가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바꾸는 걸로. 자, 이제 다시 한번 위생 수준을 얼마로, 이동장 정책 얼마로 할 건지를 결정해 주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해 주셔요. 올려? 야, 진짜 독한 사람들이네. 야, 난 이럴 줄 몰랐는데. 더 높인다고요? 이야, 정말 독한 사람들이네. 한번 해보자 이거죠? 오케이. 14와 55, 14와 55. 봐봐, 이 의견 갈렸네. 최대 10 하신 분도 계셨는데, 야, 최소 30이 계시고, 의견이 확 갈렸어요, 지금. 표준 펼쳐봐봐. 26, 뭐 이렇게 되잖아. 26.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의사결정을 받들어서 4에 55, 4에 55. 어디 보자. 어? 4요? 낮추는 건가요? 아, 11에서 14? 네, 14였나? 14. 네. 14, 오케이. 14에 55. 오케이.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세 끝났습니다. 자, 이 정도면 몇 점이라 생각하십니까? 자, 현재 상황 평가만 입력하시고 투표해 주세요. 그래도 그 뭐야? 10점 만점에 더 세게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 자, 실제 데이터를 볼까요? 이렇게 되네요. 오, 이 정도면 뭐, 그거보다 훨씬 낫다. 이 정도면 좀, 뭐, 아쉽지만 박수 치면 끝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사점은, 이제 강사로서 말씀드리면, 실제 요 데이터를 바꾸니까, 여기는 데이터를 바꾸니까 그래프가 바뀌죠. 그죠? 막판에도 바뀌었어요. 그죠? 어, 그래프에서는 안 보이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로 넘어가냐면 시스템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정책은 이 정책에 대한 해석은 국민들이 다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성공했듯이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이때 말이에요. 별 변화가 없었을 때, 그때 정책이 들어갔고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 가능했던 거예요. 그죠? 실제 그럴까? 이 정도라면 국민의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거를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이거는 해야 돼.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줘야 돼요. 수련 연못의 이야기처럼 처음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때 조치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거를 승인해 주냐?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관리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의식이 비록 당장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감내해야 돼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국민 모두한테 수련 이야기를 다 강제 교육시키는 거야. 어, 맞아, 맞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미리 초장해야 돼. 그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딱 끝내야지. 여기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막 얘기하는 그 내용처럼 막 이야기가 많아지잖아요. 재미없어지고요. 예. 그냥, 그냥 그 꼰대 이야기로 그냥 흘러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주로 학생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텐데 땅 때려줘도 충분해요. 어차피 우리는 어차피 우리 강사들은 한 번 좋은 얘기 해주고 떠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솔직히 이 한 번의 강의로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솔직히 이 한 번의 강의로 학생들의 인식이 확 바뀌지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던졌던 충격이 또 다른 자잘한 충격하고 연결되어서 또 다른 계기가 되어서 또 다른 계기를 만나서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한 번의 강의로 학생들이 바뀌지는 않는다. 우리 겸손하게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길게 하지 마시라. 제발. 그래야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일단 남은 시간 동안은 제가 요거를 작동하는 방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저는 구글 크롬을 좀 추천해 드리는데 제가 QR 코드를 쉽게 보여드리잖아요. 그거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구글에 여기 그 구글 기본 화면에 가면 점 9개가 있고 점 9개 내려가면 뭐 있나? 아니다. 여기 보면 어, 본인들의 계정이 있을 거예요. 그 클릭하면 이거 말고 여기요. 맨 상단의 끝에 보면 점 3개가 있어요. 그죠? 그걸 누르시면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음, 여기에서 확장 프로그램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뭐 이렇게 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눌러서 아니면 이런 눌러서 이게 확장 프로그램 가셔도 됩니다. 일단 가시면
크롬에 붙일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의 장터예요. 여기에서, 아, 이건 내가 깔린 거고, 여기 크롬 웹스토어로 들어가셔야 돼요. 크롬 웹스토어로 들어가시고, 자,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QR 코드 이렇게 치면 제가 쓰고 있는 건 제 첫 번째 건데, 여러분 알아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하고, 저는 이제 설치했으니까 아마 여기 설치가 있을 거예요. 설치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걸 누르시면 확장 프로그램 누르시면 그 설치된 게 리스트가 뜰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요거 이 핀을 선택하시면 여기에 고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개가 고정을 시켰잖아요. 음, 그래서 고정시키시면 훨씬 편해요. 그래서 그 웹사이트가 뭐가 됐든 그를 바로바로 보여주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 QR코드 한번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렸고, 문제 이제 이 설문지, 요걸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 제가 이거를 복사 하나 해놨습니다. 이걸 여러분 드리려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모든 사용자가 편집할 수 있게끔 바꿔놨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거를 링크를 드릴 테니까, 자,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제가 안내한 방식대로 각자 따로따로 해보셔요. 아이고, 왜 안 나오지? 여기 뜨는 중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이게 한 명 들어오셨고, 또 들어와 보세요. 두 분 들어오셨네. 여- 여기 화면에 들어왔으면 끄떡끄떡 해볼래요? 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 각자 저를 따라 해보세요. 파일 눌러서 4번 만들기. 이래야 여러분 문서가 됩니다. 자, 4번 만들기 가서 여기에 뭐 이게 응답 화면에 뭐 끝에 뭐 본인의 이름을 쓰시든지 뭐, 뭐, 뭐 정창권, 뭐 홍길동, 뭐가 됐든 그래서 4번 만들기 만드시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대로 복사돼요. 복제. 사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수식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예, 이거를 응용하고 싶으시면 아마 머리 좀 아프실 거예요. 예, 섭외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천천히 예, 여기저기 찾아서 하셔도 되는데 일단 그대로 사용해 보셔요. 자, 이걸 사용하시면 되고 두 번째, 자, 4번에서 여러분들의 그 4번에서 보고 클릭하시고 양식 관리 가시면 여러분 4번이 만들어지는 설문지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맞나요? 구글 로그인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랑 똑같은 화면이 나오나요? 양식 관리가 안 뜹니다. 진짜? 진짜? 양식 관리, 도구에 양식 관리가 없다고요? 네, 저도 안 떠요. 아, 그래? 4번에? 네, 아마 관련된 설문지까지는 복사가 안 되나 봐요.
어, 그러면 보이는 화면은 돼요? 그 화면은 되고, 뭐지? 자, 그러면, 어, 기은진 선생님 화면 공유해 줄래요? 내가 직접 한번 보고 싶네. 그래서 도구 클릭해 보시고, 어떻게 나오나? 새 양식 만들기. 아, 양이 그렇게 되는구나. 그걸로 만들어라 이거구나. 음, 그러면 여기가 좀 복잡해지는데. 예전에 저희 그 교수님이 그 그러니까 설문조사하는 그 시트도 공유해 주셨을 때 똑같이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2년 반 전에. 근데 그때 어떻게 저희가 물론 교수님이 제가 일일이 해결하셨는데. 다 만들어 드렸던 것 같아. 아, 예컨대 여기 응답 기은진 거, 이렇게. 이러면, 하면 되는데요. 돼요? 김나래 선생님? 네, 네. 화면 공유해 줘봐요. 기은진 선생님 화면 끄고, 오케이. 이게, 잠깐만. 그 원본이 있잖아. 저기, 4번에 4번. 4번에, 맞는데? 아까 저기 스프레드시트 보여주실래요? 어? 아, 도구의 양식 관리, 현재 설문지로 이동. 여기서, 안 되잖아. 네, 여기서 안 되네요. 그리고 아까 그 설문지, 아까 됐던 게 뭐였죠? 수정? 수정하면 안 되는 거네. 음, 안 되는 거네. 여전히 안 되는 거네요. 여전히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아,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음, 이거를, 잠깐만. 일단은 임시 중지를 좀 하고, 본인 설문지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고, 아니, 이렇게 입력을 하고, 쭉 내려가서 제출 눌렀을 때 본인 데이터에 이렇게 잘 들어오냐, 이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른 응답 제출, 이 상태에서 요 QR코드, 자,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자, 스마트폰 꺼내서 QR코드 또는, 또는 이 설문지를 주소를 복사해서 사전에 뭐 선생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전달할 수 있으면 전달하면 좋겠죠. 근데 저는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단축 주소를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없죠, 그죠? 예. 일단 단축 주소, 뭐 BIT 이거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단축 주소를 미리 전달해서 사용하게 하든, 하지만 저는 거의 99%는 그냥 현장에서 바로 합니다. 핸드폰 갖고 와. 뭐. 이미 미리 핸드폰 갖고 오게 해놓은 상태에서. 자, QR코드 확인.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어떻게 했냐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 이렇게 돼요. 그죠? 네, 이런 상태에서 하나씩 설명하는 거죠. 이거 설명하고
이것만 하고 입력하고 쭉 내려가서 제출.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제출한 다음에 여러분 이 제출된 화면에서 요 다른 응답 제출을 꼭 누르셔야 돼요. 또 할 거니까. 또 할 거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시뮬레이터. 시뮬레이터. 이게 내가 이걸로 했나? 이걸로 했나? 이걸로 했나? 한국어 버전 시뮬레이션 들어가기 트 데이터 똑같은 거네. 뭐 이거 어차피 똑같이 들어올 거면 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아마. 뭐지? 뭔가? 네. 그 감염병의 눈에 보이는 결과. 이거 하고, 음, 그러면 지금 드린 요 링크를 갖고 계시는 게 글쎄,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이게 좋으시겠어요? 이게 좋으시겠어요? 이게 똑같은 결과거든요. 그래프가 똑같은 거예요. 어, 힌트는 뭐냐면 스케일, 이 세로축이 얘는 같은 세로축 안에서, 즉 단일 스케일에서 상대 비교가 되는 겁니다. 얘는 각각의 스케일이 다 달라. 즉 주어진 전체의 그러니까 이 그래프 어떻게 해야 되나? 전체 폭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각각이. 어떤 게 좋으시겠어요? 근데 얘는 사망자. 아, 그러네. 이거는 2, 3, 1, 2, 3. 사망자가 안 보이네. 아, 오케이. 이게 여러분들은 왼쪽 걸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게 용도가 달라요. 멀티 스케일로 본다는 것은 그 하나하나의 변화의 진폭을 더 잘 보입니다. 하나하나의 진폭. 예컨대 빨간색 확진자가 진폭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왔구나. 그다음에 사망자가 진폭이 이렇게 됐구나. 그 하나하나의 변화를 잘 도드라지게 볼 수 있는 방법이 각각의 멀티 스케일을 각각의 스케일을 동시에 다 같이 보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 완치 판정자의 변화나 사망자의 변화가 같은 그래프 겹쳐버려요. 실제 데이터는 다 다른데.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실제는 완치자와 사망자의 숫자가 달라요. 그런데 상대적인 변화를 얘기하다 보니 그 각각의 미니멈과 맥시멈의 그 진폭만 보여주다 보니까 모양새는 같은 그래프에 겹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은 자, 인구 100만 명에서 얼마나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치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말이 조금 애매한데
절대치의 대비 상대적으로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왼쪽은. 오른쪽은 각각의 미니멈과 맥시멈의 그 사이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거 설명하다 보면 한두 번 이상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왼쪽 게 좋을 것 같아요. 왼쪽 게. 그래서 이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아예 링크를 드릴 테니까 이 링크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링크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 링크. 이렇게. 이거는 모든 강사가 같이 동일하게 써도 돼요. 네. 단톡방에도 써드렸으니까. 왜 단톡방이 안 보이지? 내 화면에는 단톡방이 안 보이네. 아무튼, 예. 자, 그래서 여기 다 들어오셨죠? 들어오셔요. 들어오시고, 이거 작동하는 방법 같이 한번 작동해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초기화하는 방법, 요거 백 누르시면 되죠. 다음 플레이 버튼, 임시 저장, 임시 스톱 버튼, 정지, 임시 스톱이나 정지나 뭐 비슷해요. 예, 기능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쭉 해서 쭉 가면 되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기간, 이렇게 하면 빨라지는 거고, 이렇게 하면 느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상태에서 플레이하면 다시 돌아가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엄청 빨라지네. 그죠? 이렇게 하면 느려지는 거고. 예. 하여튼 그래서 장난 놀아보셔야 돼요. 예. 게다가 재밌는 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최근에 추가한 기능이 이건데, 이렇게, 특정 시점을 가지고 얘기할 때 써먹지 못했어요. 시간 관계상 써먹지 못했는데, 그냥 재밌잖아. 예. 예. 자, 이거는 위에 확진자 욕조, 완치 판정자 욕조, 사망자 욕조만을 보여주는 거고, 실제 데이터 어디? 여기 숨겨진 변수 확인이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클릭하면, 그래서 여기 들어가자마자 빨리 얘기해야 돼요. 까만 선을 보세요. 그렇게 시선을 까만 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구 100만 명이라는 걸 강조하시고, 100만 명에서 훅 떨어져 강조하시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끝까지 간 사람이 400명밖에 안 돼. 이때 강조하는 것이, 이러면 집단 감염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번째 게임 할 때 집단 감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집단 감염. 집단 감염이 되면, 맞아. 집단 면역이 생겨.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걸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화학적으로는 집단 감염이 되면 집단 면역이 생긴다니까요. 과학이에요. 하지만 집단 감염이 되면 사회적 약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는 사실. 이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그죠? 이때 충격을 딱 주는 게 좋겠죠. 네. 다르네? 한 번도 그런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성인들도 그래요. 성인들도. 네. 과학과 정책은 이래서 다른 거예요. 음. 그래서 모든 정책은 과학을 참고하지 과학대로 하진 않아요. 고려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 정권의 국방부가 아니죠. 전쟁부에서 인공지능을 전투에 사용하겠다는 그 의도가 무지 위험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가장 목적에 충실한 수단을 다 동원하게끔 만들어주는 거니까.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딱 얘기해주고,
집단 감염이 안 되게, 즉,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걸 확실히 딱 끊어주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백 누르셔서 저기 백 누르셔서 돌아가서 초기화하고 시뮬레이션 기간, 시뮬레이션 기간을 길게 천천히 간다는 뜻이죠. 네. 해 상태에서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멀티 스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스케일로 바꾸시는 거 잊지 마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지? 숨겨진 변수 가다가 백하니까 아 숨겨진 변수로 가다가 백하면 멀티 스케일로 가게끔 되어 있네. 하여튼 제가 한번 수정을 좀 해볼 텐데 명심하셔요. 그래서 단일 스케일로 클릭하셔서 이렇게 바꾸시는 게 좋다. 사실 여기서 더 백을 하면 전체 스토리, 제 시뮬레이션 전체 스토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차피 사용할 일은 없으실 거예요. 시간 관계상. 근데 개인적인 호기심을 갖고 있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홈을 클릭하면 이렇게 와요. 이게 또 홈이 아닌데. 구조 이야기. 그래서 이거를 계속 버튼 누르면 설명을 이렇게 해요. 와. 그래서 어떤 의도로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이 모델을 만들었다는 걸 아시게 돼요. 그러니까 다 설명 끝났어요. 자, 구조 이야기 처음으로 가든지 또는 홈을 눌러서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도 음, 설명을 하는 거죠. 상황이 발생했다, 어쩌다. 플레이 버튼 누르니까, 플레이 버튼 누르니까. 다양한 그래프 결과를 보면 지금 그래프 시뮬레이션 버튼 누른 상태에서 달라지고 있죠. 그죠? 아까 그래프가 좀 약간 다르죠? 네. 이런 게 있고, 여기 탭 누르면 이런 게 있고, 사망자 관련, 네. 확진자, 완치자, 사망자, 욕조죠. 네. 정책 설계 들어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거를 뭐 바꾸고 어쩌고. 그래서 사실 이게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페이지가 돼버렸는데 제가 정리를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쭉쭉 그 다음 페이지를 가셔서 여기까지 오시면 돼요. 말디스크 됐죠? 네, 됐고. 근데 위에 보면 탭이 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몇 시간짜리 수업이 돼요. 요 하나하나의 의미, 수학적인 개념, 그 다음에 뭐 방역, 뭐 실제 질병하고 연결하면 더 얼마든지 연결할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학교도 없고 그래서 그냥 요거만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요 유량 변수는 뭘까요? 욕조와 욕조 사이에 있는 그 파이프의 변화입니다. 즉 플로우의 변화예요. 플로우의 변화는 이렇게 돼요. 근데 확진자 중심이란 뜻은 뭐냐면 확진자 욕조를 중심으로 인플로와 아웃플로우를 보여주는 거예요. 완치자 중심이란 것은 완치자를 중심으로 인플로와 아웃플로우를 보는 거예요. 완치자는 그러니까 인플로밖에 없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2번 회복된다는 그 인플로우가 누적이 되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신기하다만 생각하시고 이해하려고 하시면 머리가 좀 아프실 거예요. 그냥 정신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우리는 절약 변수, 즉 욕조만 본다. 그리고 숨겨진 변수 확인을 보면 전체 욕조를 본다. 가 되는 거죠. 5개 욕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중지하고요.